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신창조 진행의 이슬입니다. 입가심이라는 단어 자주 쓰시죠? 입안을 개운하고 산뜻하게 한다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듣기만 해도 왠지 상큼해지는 기분입니다. 자, 저녁 7시입니다. 하루를 상큼하게 마무리하기 딱 좋은 시간 같은데요. 오늘도 주신창조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을 개운하고 산뜻하게 마무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3분기 실적 시즌을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덕분에 3분기 실적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이를 뒷받침했던 원달러 환율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의 고공행진은 그만큼 국내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일 텐데요.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장세에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과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자, 금요일이죠. 상당히 기분 좋은 금요일이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라든지 코스닥 개별주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좋은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록 코스피 지수라든지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대형급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건 아니죠. 주식창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상한 김은호 전문가님과 또 최고의 종목들 엄선해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전일자 때 가지고 나왔던 종목들 또 바로바로 또 움직여줬어요. 시장에서 그간 종목 발굴이라는 부분은요, 흔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종목이 재료가 있고 실적이 좋고 펀더멘털이 탄탄하다. 그러면은 잠깐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금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도 종목을 사실 주식이라는 게 사자마자 손실이 있거든요. 왜? 수수료 때문에. 그렇지만 전략이 있고 또 명확한 기준이 있고 또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체계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하신 데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항상 고민합니다. 어떤 점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고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항상 좀 쉽고 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한 어떤 수익이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또 가져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AS에 그칠 테지만 종목이라는 게 또 대응이 또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끝까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좀 금요일인데 또 우리 이 시간대 방송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다들 원금 회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의지도 갖고 있고 열정도 갖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역시나 종목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에 비해서 이번 주 기준 부분들은 미약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부분들 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 좋은 수익 부분 가져갔으면 좋겠고, 알찬 방송 될 수 있도록 또 재미있는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이제 사정이 있으셔갖고 새로운 앵커님이 들어오셨는데 한번 얼마나 잘 하시는지 또 더 재미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투표해 보도록 할까요, 이따가?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알찬 전략들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샵 9696번으로 고민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전문가들께서 명쾌하게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요.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창조 오늘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신창조 비타민 캐스터 김민주입니다.
가을 청취 느끼기 참 좋은 요즘이죠. 주말 동안 곳곳에서 하는 가을 축제들 즐기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신창조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코스피가 2030선에서 횡보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하락의 영향으로 자동차와 정보통신 등 이 대형 수출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는데요. 또 다음 주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저와 함께 양시장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3.01포인트 0.15% 하락한 2030.26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전일 대비 5.68포인트 0.84% 상승한 681.7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 전망에 유동성 장세 지속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7거래일 만에 68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다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개인 모두 매수를 보였습니다. 각각 3,758억 원, 1,241억 원, 그리고 849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8거래일 만에 26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어제는 매수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각각 2억 원, 그리고 24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업종 살펴보시죠. 오늘 오른 업종 가운데서는 의약품이 2.5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슈넬생명과학, 박근혜 대통령의 TPP 가입 의사 표명에 상승 탄력이 큰 상태고요.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업이 1.37%, 의료정밀이 1.01%, 서비스업이 0.81%대로 그 상승률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상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린 업종 가운데서는 섬유호복이 1.61%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쌍방울의 하락률이 두드러진 모습이었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가 1.6%, 건설업이 1.47%, 운수창고가 1.44%대로 그 하락률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포트 상위 4개 종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살펴보시죠.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10월 15일에 편입한 종목 FTEN입니다. 매수가 4,795원에 목표가 5,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14.08%로 1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FTEN이 어제 편입을 했는데요. 오늘 목표가 초과했고요. 또 하루 만에 단숨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 대단한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도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10월 13일에 편입한 종목 기가레인입니다. 매수가 6,400원에 목표가 8,5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8.59%로 2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위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써니전자였죠. 10월 13일에 편입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2,455원에 목표가 2,9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4.48%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위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10월 13일에 편입한 종목 아이리버인데요. 매수가 7,040원에 목표가 9,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3.55%로 마지막 4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님의 4개 종목 합산 수익률은요. 30.70%입니다. 아주 좋은 수익률인데요. 한 주간의 마무리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률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신나는 이 밤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자세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포트 수익률 알아봤고요. 스튜디오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지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FTEN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29.77%가 오르면서 5,47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종목인데요. 네. 함께 살펴주실까요? 네, 뭐 전일제 바로 공략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다만 아쉬운 게 있었다고 하게 되면 시가가 좀 너무 높게 떴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점들을 한번 체크해드렸어요.
그 FTNE가 이번에 나이키 쪽과의 독점 공급 계약에 따라서 예상되는 어떤 매출액이 연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뭐 한 1,000억에서부터 한 4,000억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예상치예요. 근데 이런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매출액이 500억대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상한가 한 번 정도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제품 공급이 활발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이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서 추가적인 AS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TNE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시가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됐었고 전일주자 때 온라인 공개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체크 한번 해드렸었죠. 강한 종목, 단순히 하루 정도가량 상승을 보여준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현재 매출 구조보다 2배, 3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단부, 지금까지 매출 그만큼 냈던 사이즈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 본다고 하면 11,000원대까지 가능해요. 그게 뭐 계속적으로 점상가를 가고 급등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추세형으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CJ CGV라고 하는 종목이 상반기 때 바닥권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갔던 대형주거든요.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실적 기반이나 수급이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를 타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는 라인관대에서 단순히 목표가를 도달하게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목표가는 8,500원, 즉 매물 저항대가 있는 8,500원대 정도가량을 2차 목표가로 삼고 단기간에 뭐 등락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는 또는 내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팩트로서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되 현재 거래량이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거래량 수준이 현재 상장량 수준이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적어도 1,000만 주 이상 정도가량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고점 구간대로 좀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기가레인 되겠습니다. 자, 기가레인 바닥 구간대에서부터 드러나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매물대 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오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시가가 4% 떠서 종가가 마이너스 2.7%, 즉 시초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한 6%, 7% 하락한 종목이다. 마찬가지죠. 현재 수익률 랭킹으로서는 뭐 8.5% 정도가량 수익률에 뭐 2위 정도가량을 랭킹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닥에서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하루 이틀가량의 개선되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는 지속적인 보유하는 전략 의견 한번 드려보고 상단부에 있는 매물대가 8,500원대 있죠. 그래서 목표가에 대한 전략은 변함없이 목표가 8,500원대 유지하는 전략 AS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TNE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8,500원까지도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장 초반의 급등세 그리고 상승 흐름 보였으나 오늘 아쉬운 모습을 보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만 앞으로의 흐름 좀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이 써니전자가 되겠죠.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요일날 얘기를 좀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를 이야기해드렸었고, 써니라는 이제 명칭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같이 좀 얘기를 해드렸었죠. 굉장히 저도 감명 깊게 본 영화고 좀 재밌게 본 영화였는데, 그 영화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거 뭐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고, 어쨌거나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사업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시세가 안 나왔죠. 안 나왔지만 추세 진행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진동자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휴대폰 포함해서 IT 기기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관련된 부분 업종 측면 기준에서 IT 섹터 중에서도 뭐 참신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전통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게 이제 메리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정치 트렌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씨하고 연계된 어떤 내용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치적인 뭐 그런 문제 특성상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려드릴 수 없다라는 걸 알려드렸고 관련주로 묶여서 이제 안철수 씨가 앞으로 이제 뭐 대선 행보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관련된 각
두 정당 부분의 실세 부분들을 좀 비하했다고 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 아무튼 관련된 얘기를 꺼내는 부분으로서 본인의 이제 입지를 조금 다져가려는 움직임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럼 이제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큰 파동은 아닙니다만 이제 관련된 그 정치적 트렌드들의 움직임들이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요. 뭐 반기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재인 관련주라고 분류되는 종목들이라든지 변동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 속에서 안철수 트렌드 쪽도 방향성 기대치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참조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추가 체킹은 없는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보이시는 이제 굵은색으로 표시를 했죠. 22평 1개월선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변동성 8월에 어떤 종목이든지 조정을 나타냈었겠습니다만 그 추세 움직임 하락 이후 정별 추세 전환을 급등으로 해준 다음에 계속 지켜준 게 이 평선이에요. 이 평선이 이탈되면은 다시 바닥을 잡으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관련된 22평선 추세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적극 홀딩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아이리버 체크를 해보겠는데,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MP3 관련 기업이라고 했죠. 역시 추세 캔들 차트상으로 두 종목이 비슷해요. 변동성 부분 22평 기준 저항을 지지로 잡은 다음에 변동 추세 움직임이 이제 기대 패턴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를 변동성으로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 추세 움직임에 대한 이탈 부분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향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홀딩을 해주시면 되고, 뭐 차트 화면으로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포착주로 사인을 드렸었던 그 화장품 관련 2인방 움직임 부분들 오늘 오를 수도 있었는데 왜 오늘 안 올라냐면은 코스닥 지수 반등이 나올 때 보통 지수 반등 성격으로 트렌드 순환이 도는 게 바이오 제약주하고 화장품 쪽으로 먼저 몰려요. 근데 오늘 바이오 제약주 쪽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쪽 분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코스닥 지수 흐름들이 한 이틀, 3일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 700포인트 정도는 찍게 돼 있거든요. 그런 강도에서 화장품 트렌드들이 한번 나오게 될 거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의 급등을 또 그 종목들은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써니전자 중장기적으로 좀 더 앞으로의 가능성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고요.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급등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버가 최근에 고음질 오디오 시장에서 매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최근에 흐름이 좋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감 가져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DBS 박호정 전문가와 주신 황인재 전문가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수익률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신 황인재 전문가와 DBS 박호정 전문가의 포트 상위 4개 종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살펴보시죠. DBS 박호정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10월 12일에 편입한 종목 옴니시스템입니다. 매수가 3,535원에 목표가 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7.21%로 1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위도 DBS 박호정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10월 12일에 편입한 종목 유진기업인데요. 매수가 6,470원에 목표가 7,6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3.40%로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위는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코센인데요. 10월 14일에 편입해 주셨고요. 매수가 1,560원에 목표가 1,8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2.56%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위도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SK컴즈인데요. 10월 12일에 편입해 주셨고요. 매수가 7,810원에 목표가 9,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2.18%로 마지막 4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님의 4개 종목 합산 수익률은요. 네, 15.35%입니다. 그래도 장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인데요. 다음 시간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포트 수익률 알아봤고요. 스튜디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계속해서 지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S 박호정 전문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군들 있죠. 오늘 뭐 수익률 올려주신 종목에 대해서는 뭐 이번 주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수요일인가요?
추이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었고, 제가 오늘 리뷰를 할 종목은 딱 두 종목입니다. 이제 지난주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제 종목이었었죠. 첫 번째 이제 코리아 서킷2, 두 번째 이제 우원개발. 오늘 우원개발이 상한가로 안착을 한 흐름이 나왔었죠. 자, 먼저 이제 코리아 서킷부터 이제 하나 종목, 이 종목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오늘 이제 그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1130원 밑으로 좀 빠졌었죠. 그렇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자동차 업종들, 이런 이제 수출주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부진한 흐름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큰, 좀 하락세가 짙은 흐름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선별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코리아 서킷은 이제 PCB, 영풍그룹 쪽에서 PCB 전문 업체죠. 자, 이 종목을 제가 두 번 정도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LBS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따라서 10월달 베스트 주력주로 한번 승부주를 선정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었죠. 왜 이제 그 승부주로 선정을 해드렸던 이제 종목이었었냐면은, 원래 이제 IT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3분기 이제 성수기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하고 이제 12월 달 소비 시즌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제 크리스마스. 지금 현재 가을 대전이라고 해서 애플 신제품이라든가 LG 신제품, 그다음에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가 되면서 이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PCB 업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이제 종목을 꼽으라고 하게 되면은 뭐 대덕 DGS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은 코리아 서킷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은 작년 12월 달 정도에서 바닥권을 이제 돌파한 흐름이 나오면서 무려 이제 바닥권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상승의 흐름을 좀 보였어요. 원래 정도라면은 이 부품주들이 이제 초겨울 시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12월 달 정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시점이었는데 10월 달 저점을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 종목만 그러지 않고요. 오베이스라든가 KH 바텍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이 좀 나왔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가 앞당기면서 먼저 서서히 좀 기세를 좀 피어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는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전고점을 이제 돌파가 되면서 이때 당시의 흐름하고 좀 다른데, 지금은 작년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좀 거래량 자체가 있죠.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이렇다하게 적극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해서 순매수가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코리아 서킷은 이제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신제품은 출시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각축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스마트폰 수요가 일시적으로 이제 급증하는 상태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제 기대치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었죠. 종고점을 이제 돌파가 되면은 이제 11,000원 정도가 돌파가 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설정해 드렸던 12,400원 정도, 요 정도에서 목표가를 1차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달 정도에서 이제 달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홀딩하시면서 목표가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인 우원개발. 자, 드디어 이제 불을 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요 구간이었었죠. 예, 한 두 번 정도를 제가 두 번 정도를 연속적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종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연말 정도에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지금 당장에 올라가지 않았대요. 11월 달, 12월 달 정도에서 잠재되고 있는 이슈라든가 재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먼저 선시세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면서 제가 숨겨진 종목이라고 했었죠. 아껴두었던 종목을 오픈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개별적인 그런 성향에 짙은 종목입니다. 토공 전문적인 그런 업체고, 항만이라든가 도로공사 이런 쪽에서 수주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수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로 보겠죠. 이제 12월 달 정도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발생이 되었던 이제 이유, 자, 요때였죠. 바닥권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수백 프로 정도가 올라갔던 이제 배경에서는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설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 그러면서 해저 터널이라든가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크게 좀 올라갔었습니다. 다시 한번 12월 달 연말 정도에서 이런 이슈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뭐죠? 바이오하고 제약 쪽 오늘 올라갔지만요. 또 화장품이라든가 전통적인 업종 자체가 그동안의 시세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전통적인 그런 주도 업종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개별성의 짙은 그런 유형의 종목군들이 최근에 연달아서 돌아가면서 시세가 좀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우원개발 같은 경우는 요때 당시에는 차트 자체가 조금 이제 부족한 상태였지만은 최근에 나름대로 좀 완만하게 21선을 받고 올라가고 결국에는 12월 달 연말 정도에서 그 다가오는 이슈, 기대감, 특별하게 재료 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목은 제가 6,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렸죠. 그래서 토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요, 반드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개별 성향이 짙은 종목이 반드시 10에서 20% 정도가 단기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가 됐든 간에 반 정도는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서 만약에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요, 반 정도로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대에서 방송상에서는 제가 손절가를 아마 처음에 이제 제시해드렸던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손절가를 라인대를 5,300원 정도로 여유 있게 설정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 반드시 반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상태로 좀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서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첫 번째 코리아 서킷 우원개발 이렇게 이제 종목 정리를 해드렸고요. 항상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까? 네, 아시아경제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사인의 전문가들의 최고의 무료 방송을 반드시 동참을 하셔가지고 종목 관련해서 리뷰라든가 또 시향적인 부분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너스 종목을 받으셔가지고요, 연말 푸근한 선물을 좀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S 박고정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코리아 서킷이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으로 수출주들의 약세가 이어졌지만 코리아 서킷 그나마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중장기적으로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봤던 종목은 우원개발이었습니다. 상한가를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는 29.95% 상한가 터치를 하면서 6,14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었는데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관련된 수혜주로서 올해 연말까지 좀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들 리뷰해 주실까요? 예, 오늘은 제가 EQ수행 자료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한 3,700원, 800원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이제 유통업 진출을 통한 어떤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개발을 함으로써 화장품 관련주로도 좀 약간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지금 어떤 변곡점 구간에 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딱 단기 고점 구간이죠. 단기 고점 구간대. 이 3,900원, 4,000원 구간대가 단기 고점 구간대인데 여기 이제 돌파 시도를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목표가 4,800원, 4,800원 부근 여기까지는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상당히 좀 심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도 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한 2주 안에는 뭐 제가 말씀드린 4,800원 목표가까지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시면서 일단은 4,800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제가 3,000원이라고 말씀해드렸는데 뭐 거기까지는 밀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시면서 목표가 4,800원까지 잘 홀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바른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진행이 좀 더디게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른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가지고 나왔을 때도 삼성페이 관련된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지금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1,400원대 매물 구간이 상당히 좀 두텁습니다. 지금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을 보십시오.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160만 주, 그리고 상승할 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의 4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성 물량이라든지 단기 물량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큰 어떤 매집 물량들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 매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대개 보면은 이런 박스권 패턴,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제가 저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연말까지 들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드렸고, 그게 제가 목표가를 얼마 설정해드렸죠? 이 정고점 1,500원대 요 돌파를 하면서 충분히 오버슈팅을 하면서 1,600원대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목표가 1,600원 설정 그대로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00원 요 구간대 지켜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도 큰 무리 없이 좋은 결과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좀 길게 좀 보시면서 연말까지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종목 리뷰해 주셨습니다. 먼저 살펴본 첫 번째 종목은 EQ센자루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유통업 진출을 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로도 살펴볼 만한 종목인데요. 현재 단기 고점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셨는데 이 이후 고점 여부를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본 두 번째 종목은 바른전자였습니다. 삼성페이 관련주로도 살펴볼 만한 종목이었는데요. 양호한 조정 구간이 있다라고 보셨고요. 매수가는 1,385원 그리고 목표가 1,600원, 손절가 1,200원 함께 잡아주시면서 가격 전략 제시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담았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실시간으로 요청받는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고민되는 종목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샵 9696번으로 고민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을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접수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상담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3975님과 2009님이 보내주신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젠이 접수가 돼 있는데요. 매수가 39,500원에 비중 25%로 분기 실적은 좋은데 못 가는 이유가 뭔가요? 기술적 분석 및 연말까지 예상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웹젠 분기 실적은 좋은데 이렇다 할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죠. 꼼꼼하게 상담 접수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 통해서 웹젠의 기술적 전망과 그리고 연말까지 자세한 좀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접수되어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2만 5천 원에 비중 30%로 보유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전망과 꼼꼼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10만 원 선에서 소폭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 이오테크닉스의 자세한 전망과 꼼꼼한 분석 지금 바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두 개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고민을 해결을 해보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이 웹젠이었습니다. 분기 실적이 좋은데 못 가는 이유가 뭔가요? 기술적 분석과 연말까지 가져가도 괜찮을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호 전문가님? 네. 왜 못 가냐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사실 답변할 게 많지는 그쵸. 않거든요.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을 놓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또 보십시오.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은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지만이 가격이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격에 대한 결정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아니면 주가에 대한 어떤 수급상으로 절대적인 저평가다 또는 펀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펀드 자금에 대한 특징은 일관되고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정형적인 패턴이 될 수가 있어요.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한 달 내내 올라가지는 않죠.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면은 이 웹젠이라는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삼아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게임 관련돼 있는 업종들에 대한 이슈. 두 번째로 최근에 불거졌었던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이베스트 증권의 무슨 M&A 관련돼 있는 이런 이슈 리포트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헷갈리게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게임주가 많이 올라갔다 해서 지금 와서 게임주가 아주 부각이 되고 시장에 대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기는 어렵거든요. 상반기에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급이나 코스닥 종목들 바닥 대비해서 2배, 3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웹젠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도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좋다라고 하는 2015년도 상반기 코스닥 장세에서 다소 좀 소외가 되었었던 감은 없지 않아 좀 있었죠.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싸줘야 돼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전략 의견 좀 더 상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싸다라는 의미는 주가 상승에 있어서 상승이 나왔을 때 등락을 주는 이유는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싶은 거고 누구는 또 매수를 하고 싶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매매 공방이라고 그러죠. 이에 대한 힘에 따라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웹젠이 일봉 차트를 보신 바와 같이 작년도 제가 이제 이 웹젠 같은 경우는 타 방송사에서 6,000원대에서 스나보시 때 V 전략으로 포착해 드렸던 종목이었었거든요. 장세가 좋았던 측면도 있었지만 작년도 하반기 때 장세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상반기 때 다시금 정고점 때 뚫어냈지만은 그게 꼭지였어요. 자, 이미 바닥 대비해서 8배, 9배 갔던 종목입니다. 실적이나 매출 부분은 성장세?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했어요. 왜? 싸지 않다라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이 자리에 대비해서 40만 원을 가겠습니까? 50만 원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높은 자리 잡았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 증권사 레포트에서 호재성 레포트 나오는 종목도 사지 마십시오. 딱 잘라 말씀을 드릴게요. 왜? 호재성 리포트 나온 종목들 치고 사실 그때 하루 이틀 정도가량 상세가 나왔다가 시세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이상하게도 좋은 리포트가 나요. 아니 바닥 구간대에서 좋은 리포트 안 나오죠. 현대차가 마지막 바닥 찍기 일주일 전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하고는 반대로 가시는 게 전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봐요. 언제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안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최근래 때 불거졌었던 매각 관련된 있는 이슈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음날 또 바로 조회 공시를 통해서 부인을 했어요. 원래부터 이슈화가 안 됐어야 될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웹젠이 지금 매출이 탄탄해요.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던 상태죠. 최근에 대한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5배, 6배 이상가량 올랐던 구간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기관 투자가들 자금이에요.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매수를 늘려주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매도해요. 왜? 지겨워서 매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들에 따라서 매수했던 투자자들, 우리 3975님처럼 오랫동안 종목을 들고 오시면서 투자에 대한 손실폭이 좀 크신 분들, 반등만 줬다 하면 이제 지겨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화를 한번 시켰다가 조정을 줄 때, 자, 지금 기관 투자가들 쪽에서 5거래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플러스 투신권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도 최근에 다시금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탄력을 받지 못했죠. 시장의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닥은 이미 찍었던 상태이고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갔다. 자, 스나 보실 땐 V 전략이죠.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관들의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차트에 대한 탄력은 좀 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탄탄한 실적과 이슈화가 다시금 재부각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36,000원대에서부터 35,000원대까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충분히. 그래서 현재는 매수가가 39,500원대입니다.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요. 36,000원대 도달했을 때 재상담 또는 여기서 비중을 좀 더 축소를 하든지 이쯤 되면은 다음 달 한 중반쯤 2주 정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뭐가 나오겠죠? 자, 실적이 나오겠죠? 실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단발적으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웹젠이 급등세 잘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탄력 있는 종목인 만큼 36,000원대 이상대에서 비중을 좀 줄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매물대가 우리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매물 저항대인 39,000원, 4만원대예요. 아직 멀었죠. 비록 이 자리에서 상한가 한 방이면 될 것 같아도 올라가기에는 좀 무겁고 또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 쏟아내고 있어요. 물린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 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6,000원대 재상담 또는 그 자리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 그리고 비중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종목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젠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올라오지 못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36,000원대 구간에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왔던 문자가 200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오테크닉스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보유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전망과 꼼꼼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꼼꼼하게 네, 꼼꼼하게 해야죠. 꼼꼼하게. 네. 알겠습니다. 실을 매듭을 만들듯이 한번 꼼꼼하게 하나하나 내부 장비까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오테크닉스는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IT 쪽에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가장 한 시대를 좀 풍미하고 시장보다도 강한 상승력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레이저 관련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필수 장비 업체라고 볼 수 있고 지속적인 수주 모멘텀을 좀 가져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감이 있는데 여전히 실적 증가 모멘텀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고 4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최근 근접 연도 기준에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이미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이 좋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 믿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점일 때 나쁜 리포트를 내는 경우가 많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주가 자체는 지금 저점에 있죠. 그런 논리를 따져본다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 판단에 의한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히려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이 부분들이 있는데 추세 움직임상으로는 아마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최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또 좀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에서는 한번 직전고 좀 돌파를 좀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얘기해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을 먼저 볼게요. 보시면은 실적이 4년 연속 최대 실적이 보이시죠? 3분기에 그동안 밀려 있었던 그 실적 부분, 그 수주 부분들에 대한 그 실제 실적
추이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관련돼서 기록적인 실적 증가가 이번 분기에 기록될 거거든요. 전체 작년 실적의 절반 정도의 이익률이 나오는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대치로 주가 급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겠고요. 4분기에도 밀려 있었던 수주 확정 이익률 부분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올해 예상 그 실적 부분들은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가 넘어서는 수준이 될 걸로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4분기까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올해는 좋겠지만 내년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에서 16조 원대의 발주 부분을 13주로 줄이다 보니까 이오테크닉스 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내년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요. 수급 구조 보시면은 근데 이제 매수 수급이 기관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5만 주가 안 되는 종목인데 막 지금 10%에서 어떨 때는 보시면은 이제 뭐 20%가 넘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움직임은 차트가 저점에서 역정배 정배를 들어갔잖아요. 지금 주가를 올리는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월봉으로는 좀 많이 올라간 추세 측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15만 원 돌파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당 순 자산 기준 부분의 수치가 불과 3만 원이 안 되는 종목이고, 주당 순익 수치 올해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4,300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맥시멈 10배를 계산해도 43,000원이 적정 주가라는 얘기죠. 15배가 올라간 종목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어렵겠지만 변동성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실적 공시와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5,000원 밑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들고 가는 전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25,000원에서 13만원까지는 한 2주나 3주 정도 들고 가시는 전략을 가져오신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모멘텀과 더불어서 가격 전략 앞으로의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86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즈비전에 관한 내용이고요. 매수가는 4,050원, 그리고 비중은 40%, 매도 전략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호 전문가님? 네, 뭐 일단은 간단하게 가격 전략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뭐 어쨌든 수익 구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한번 타진하고, 그 다음에 좀 추격 매수했던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중 40%, 예전에 단기 매매주가 아니에요. 상한가 15%였던 시절에서는 급등세가 나오고 추가적인 상세가 나왔지만 단숨에 시세가 뭐 장대 양봉에서 상한가에서 다음날 밀려 올라간 이런 자리들 무조건 단기 매매를 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다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또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체크를 하고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슈화가 될 만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사물 인터넷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수세가 상반기 6월달에 대량의 음봉거래량을 받아치는 양봉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일단 지지는 받습니다. 다만 이 매수 방법 자체가 추격 매수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수익이 났을 때 또는 1%라도 먹고 나왔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못했고 비중 자체는 뭐 괜찮아요. 단기 매매 하신 분들 치고는. 그래서 현재 라인 구간대에서 4,500원대까지 올라갈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고, 목표가는 4,500원대 이상에서 가격 한번 잡아보고, 추가적인 하락이나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지연돼서 지루할 수는 있어도 추가적인 상승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혹시 이제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손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3,100원대 정도가량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즈비전에 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매도 전략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오고 있지만 아쉽지만 시간상 저희가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증 생기는 부분 어디서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오늘 불금입니다만 역시나 우리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하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21시에 오시면 되고요. 혹시 종목 상담 못 하셔갖고 아쉬우신 분들 오시면 다 해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주시고, 또 우리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운영해 주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개별주, 그 다음에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 자 매매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 분들이 가장 매매하기 적합하고 손이 좀 느리다,
주식을 좀 많이 못 해봤다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오픈해드릴 할 테니까요. 오늘 9시 온라인 공개 무료 방송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샵 9696번으로 문자를 주시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두 분의 무료 온라인 강연에 오늘 저녁 9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많은 전략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신창조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종목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